안녕 아들딸. 자, 아빠가 오늘은 주안역이란 곳에 왔어. 여기 왔던 이유는 자 바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지. 저번에 어떻게 사업을 할지에 대한 구상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학생들을 모을지, 즉 어떤 식으로 광고할지에 대해서 구상했어야만 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택시 전광판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멋있게 있잖아. 이런 광고를 하고 싶었지만 광고할 수 없지.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시 나는 이제 차를 사고 나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꿈도 못 꿨다. 보통 이런 택시 전광판이나 버스 정류장에 있는 광고들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 그래서 이 정도의 광고료를 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빠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요 택시 전광판에 붙어있는 전단지다. 여기. 저희 전단지는 정말 효율적이고 몸만 건강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광고야. 당시 뭐 별 생각 없이 시작했던 광고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효율적이고 적절한 광고가 아니었나 싶어. 돈이 생각보다 별로 안 든다. 처음에는 이렇게 전단지를 그냥 여기 앞에 올수리 빌라처럼 그냥 프린터에서 뽑아서 진행을 했거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잉크값이 비싸요. 그리고 종이값도 꽤나 비싸.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냥 인쇄소에서 맡기는 것들이 훨씬 더 퀄리티도 좋고 실제로 싸더라고. 한 4,000장에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그러니까 그냥 전단지를 프린트아웃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다. 그러면 아빠는 왜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에서 전단지를 주로 붙였던 걸까? 물론 많은 길가에도 뿌리긴 했었는데 주로 핵심 지역은 전철역, 버스 정류장, 신호등 앞 이런 곳이었거든.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광고를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특히 한국 사람들 정말 바쁘거든. 그래서 자기 길 가기 바빠서 가는 길에는 광고를 잘 보지 않아. 그런데 전철을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또는 신호등을 기다릴 때, 멍 때릴 때 그때 광고를 보는 거거든. 자, 여기 신호등을 봐도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게끔 전단지를 이런 식으로 붙여놨지. 자, 여기도 신호등 앞에 전단지가 이렇게 있지. 여기도 역시 신호등 앞에 이렇게 전단지가 붙어있지. 당시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늘 걸으면서 광고했던 게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줬지만 당시 멘탈이 나가 있었던 내가 멘탈을 다시 잡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 역시 체력도 좋아졌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시간들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큰 자산이었던 것 같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 1000장 정도의 전단지를 돌려야 한 번에 전화가 왔던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한 3번, 4번 정도의 전화가 와야지 실제 과외로 연결이 됐었고, 그러니까 3000장, 4000장을 돌려야 한 명의 과외가 연결됐다는 거지. 근데 아빠는 하루에 보통 한 7, 800장에서 1000장을 돌렸기 때문에 한 달에 7명, 8명 정도의 학생들을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광고를 한 지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힘든 거야. 왜냐면 다음날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광고지를 다 떼버리거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광고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다가 바로 이걸 발견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횡단보도 앞에 있는 스티커거든. 뭐 카드 한도, 할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 다시 공무원들이 뗄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과외 광고를 하기로 한다. 자, 하지만 이 스티커를 이용한 광고는 실패하게 돼. 거의 전화가 안 왔거든. 왜 이 스티커 광고에 실패했을까? 일단 이 광고가 죽어있는 광고라서 그래. 광고는 살아있는 광고일 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광고를 처음에 이렇게 붙여놓고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 이 광고지 자체가 굉장히 낡아지겠지. 또한 바닥에 붙어있는 것 자체가 별로 신뢰성을 주지 않아. 그래서 죽어있는 광고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전화가 거의 안 온다라 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스티커 광고를 실패하고 이제는 돈을 좀 써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전철역 안에 있는 광고에 눈을 돌린다. 이렇게 멋진 전광판에 있는 광고를 생각했었지만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오거든. 역시 이 정도의 자본력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자, 바로 개찰구다. 개찰구에 지금 광고가 없는데 실제로 한 7년 전에는 광고가 있었다. 여기 광고가 보통 3군데 정도를 쓰는데 6개월에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냈으면 됐거든. 근데 전철 안에 광고한다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이제 그게 큰 실수지. 왜냐하면 아빠가 첫 번째 저 전단지 광고할 때 뭐라고 했지? 사람들이 멈춰있는 곳에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근데 아빠가 여기 유동성이 많다라는 것에 눈이 가려져서 그걸 깜빡했던 거야. 당연히 사람들은 봐봐, 저 사람 지나가는데 절대 안 멈추고 그냥 쭉 지나가지. 기다리지 않아. 지나가기 급급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카드 찍고선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정말 멋있게 1대2 체험교육, 체험과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정말 놀랍게도 6개월 동안 단 한 통의 전화가 오지 않는다. 당시 매출이 엄청 많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 큰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실패를 하긴 했는데 배운 게 참 많았던 것 같아. 돈을 무조건 드린다고 해서 좋은 광고가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연락이 왔던 것은 바로 전단지거든.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광고를 줄 때 그것이 진짜 광고가 된다는 걸 배웠지. 사업을 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빠는 드디어 사무실이 생긴다. 전면 간판이 사라지긴 했는데 자, 측면 간판은 이렇게 살아있지. 자, 1대2 과외 체험 교육이라는 로고도 이때 만든 거야. 자, 이렇게 사무실을 얻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광고에도 조금 더 다양하게 눈을 돌리게 된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온라인 광고거든. 온라인 광고를 위해서 먼저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쪽에 광고를 시키로 한다. 보통 이제 검색이란 걸 하게 되면 블로그가 나오기 전에 파워 링크란 게 나오거든. 이제 이것들을 클릭하면 우리 이제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그런 광고였어. 근데 이게 당연히 네이버 측에 광고를 맡기는 거다 보니까 돈이 들겠지. 한번 클릭을 하는데 3,000원, 5,000원 또는 이제 10,00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단에 노출되는 이런 식의 광고였어. 야, 진짜 딱 보니까 네이버 광고고 홈페이지도 있고 뭔가 좀 대단해 보였어. 그리고 네이버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어. 그래서 야, 이제 정말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한 달, 2달,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평균적으로 이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줬던 사람은 한 달에 1명 정도 꼴이었어. 그러니까 매달 한 20-30만 원 이상의 돈을 네이버 광고비로 썼었는데 실제 학생들은 유입이 별로 없었던 거지. 이때 아빠가 놓쳤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홈페이지가 충분히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과외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보통 사이트를 보고선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 뭐 아름아름해서 과외를 알아본다든가 또는 앞서 했던 것처럼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준다든가 이런 식이거든. 그런데 아빠가 너무 앞서 나갔었던 것 같아. 하여튼 뭐 이런 이유로 다시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사업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 즉, 뭐 엑셀도 다뤄야 되고 세금 문제도 해결했었어야 됐고, 그 조금 더 선생님들에 대한 뭐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시기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점점 바빠지면서 더 이상 이제 광고지를 돌릴 시간이 없어져. 그래서 나 대신 광고지를 돌릴 사람들을 뽑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사업이 조금씩 더 확장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광고를 하는데 내가 직접 광고지를 들을 땐 당연히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사람을 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특히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직접 전단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남을 시킨 때 그 사람들이 광고를 얼마나 열심히 돌릴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일이었어. 즉, 그냥 믿고 맡겼을 때 특히 나이 어린 이제 알바생들은 뭐 광고지를 가끔 버리기도 하고 또 성실하게 돌려주지 않고 원하는 곳에 부착시키지 않으니까 광고 효과가 떨어지더라고.
즉 사람을 쓸 때 그들이 기계가 아니니까 정확히 내가 원하는 만큼 퍼포먼스를 못 낼 때가 있어.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약간의 긴장감을 계속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자, 여태까지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빠가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과외 사업을 유지했었는데, 그 과외 사업을 하는 동안 어떻게 광고를 했었고, 어떤 광고는 실패했고, 또 어떤 광고는 성공했는지를 이야기했다. 뭐 대부분은 전단지로 광고를 했었다고 보면 되긴 하는데, 뭐 과외에게는 그게 맞는 광고였던 것 같아.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거야. 한 1년 정도 이 사무실에서 지냈던 것 같거든. 아마 아빠가 과외 사업 플러스 학원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재밌었을 때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 자, 그러면은 아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 안녕.